아이들을 기르면서 기쁠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항상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이것도 이제 부모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또 그것도 부모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과연 그 아이들 공부를 어떤 보상을 해줘가면서 뭐 용돈을 준다든가 이런 그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다 시켜도 되겠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닥 정서로 보면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뭐 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정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과학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인 면에서 따져보거나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간단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면서 공부를 시켰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거기 시간을 끄네요. 참. 네,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어, 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보상, 그 눈앞에 닦는 작전을 이제 한번 이렇게 경제학적인 면에서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고객들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늘 얘기를 하죠. 너 지금 공부해 두는 게 앞으로 네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뭐 너의 앞날이 뭔가 소득도 많이 생기고 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 열심히 공부해 두면 나중에 고소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옳은 겁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 두는 게 내 장래를 위한 거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옳은 얘기인데 또 실제로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갈 얘기가 밑에 나옵니다만 그 교육 수익률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이가 1년 더 교육받으면 장래의 수익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가 교육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여러 그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즉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이 실제로 주식이나 금융에 투자해서 갖는 수익률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건 참 우리가 진짜 생소하지만 이게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교육비도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킨다는 것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먼 훗날 성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 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 아이의 미래를 밝게 해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 결국 주식이나 이런 투자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그 살아가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서 확대 재생산되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금융이나 주식 투자의 수익률보다 훨씬 그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 것,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부해두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들은 참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그러시죠, 그죠? 우리 아이가 좀 그 말을 잘 말귀를 잘 알아듣고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좀 열심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그 속상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뭐 썩 잘 키우지 못했지만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좀 어, 분명한 거가 애가 좋아하는 거를 시켜주자, 그렇게 길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를 보내지는 않았었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거 뭐 마지못해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지 또래 애들이 다 학원 가고 없잖아요. 자기 혼자 노는 게 심심하니까 자기도 한번 보내달라 해서 몇 번 보내봤더니 결국은 그게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관두고 혼자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아니어서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도 뭔가 눈앞에 어떤 보상, 이런 당근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또는 책을 몇 시간 읽으면 뭐 이런 조건을 달면서 뭐 용돈을 뭐 올려주겠다라든가 또 용돈 얼마 주겠다든가 뭔 선물을 해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비교육적이라고 우리는 그동안에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든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공부해두면 참 장래가 좋을 거다. 다 알아요 아이도. 근데 당장 눈앞에서 벌어진 일 뭐죠? 친구들 뛰어노는 소리, 공 차고 싶은 거 이런 거 그게 눈앞에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재로서 어떤 보상을 해주면 바로 눈앞에 보는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공부를 한다는 거죠. 좀 노는 걸 참고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좀 빨간 글씨를 써놨는데요. 그 먼 미래의 일이라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 현명한 선택을 아이라도 할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의 일이라면 적은 양이더라도 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른이나 아이 공통이에요. 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아이들은 또 자제력이 아무래도 어른보다 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주 심각하지가 않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부모님의 조력에 의해서 먹고 사는 거, 입고 입는 것, 뭐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게 더 심각하게 와 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여기서 그 세뱃돈, 뭐 생일용돈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1년 후에 이제 뭐 설이 왔다. 그럼 이제 설에 이제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이 되었을 때 세뱃돈을 너에게 5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1년 전에.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또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야, 아무개야, 너 5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때 세뱃돈을 한 일주일만 아마 그때 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 그래 일주일 후에 받으면 만 원을 더 줄게. 그러면 아마도 아이는 좋다고 할 겁니다.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데 내일 모레 이틀 후가 또는 아니면 내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너 생일 축하금으로 뭐 5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안개야 좀 내일 아빠가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주일 후이면 내가 한 5천 원을 더 줄게.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럴까요? 대부분의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그 5만 원 받을래 이런다고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거를 더 크게 중시 여긴다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1년 뭐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그럴 때는 아 그거 뭐 일주일 늦게 받아도 되죠. 좀 더 준다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당장 내일이 생일인데 주기로 돈을 일주일 후에 주면 뭐 조금 더 주겠다. 이랬을 때 아이는 아니 그냥 그 5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이게 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 누구나 이제 바로 얻을 수 있는 그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먼 장래를 생각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건 잘 알지만 당장 뛰어놀고 싶은 바로 눈앞의 미래, 가까운 미래의 만족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놀고 싶은 걸 못 이기는 거죠. 앉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바로 뛰어나가서 친구들과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내일부터 하자. 늘 내일이 되는 거죠. 늘 공부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미루고 만다. 예. 근데 그러면 애들만 그러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말이죠. 습관적으로라도 뭐 꼭 보상을 안 주더라도 참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선 집에 오면 숙제를 다 해놓고 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 그 애는 맨날 자기하고 뛰어노는데 공부를 잘해요. 그게 바로 비결이거든요. 할 거를 미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어렸을 때 어떤 시기든 간에
길러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더구나 그게 그 아이가 느낄 때도 난 그래야 내일 선생님께 칭찬받고 또 선생님께 칭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또 그리고 숙제를 급해서 아무렇게나 해가는 것은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이가 만약에 느끼기만 한다면 결국 공부를 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뭐 연초가 되거나 그러면 담배를 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다이어트라고까지 할 건 없습니다. 하여튼 2년 반을 거쳐서 좀 저녁에 탄수화물 섭취하는 걸 줄여가지고 이제 맥주 같은 것도 좀 가능하면 안 마시고요. 하여튼 공유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크게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줄더니 한 14kg가 줄었거든요. 제가 막 굴러다녔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악이 언제 나오냐고 이제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막 배를 찌르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봐도 옷 입어도 태가 나고요. 다만 그동안에 맞춰 입던 양복들을 다 버렸어요. 그 고치는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제 뭐 퇴직도 해서 크게 양복 입을 일도 없으니까 좀 몇 개는 줄여서 두고 있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이제는 스포츠웨어 중심으로 지금도 이렇게 티를 입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새롭게 구입을 하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몸에 살이 좀 빠지니까 체중이 주니까 뭐 여러 가지 수치도 정상이 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선 몸이 가볍고요. 운동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그게 또 가속이 붙고 그다음에 이제 위가 좀 작아지나 봐요. 적게 먹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를 먹으면 위가 꽉 찼다는 걸 느끼고 아파요. 그러니까 더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심한 경우에 그 혹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위를 절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역시 밥그릇, 위가 밥통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적게 먹게 되고 적게 먹으니까 결국은 조금 움직여주면 들어간 거와 나오는 것이 결국 쓰여지는 것이 이제 균형이 잡히니까 결국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어른들이 매년 또는 수시로 계획하는 다이어트나 금연 문제도요. 결국 눈앞의 만족과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못 끊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체중이 빠지면 내 건강이 얼마나 좋아. 이거 다 아시죠? 다 알지만 당장 눈앞에 맛있는 게 있으면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죠. 나 오늘만 먹을래.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맨날 오늘만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끊는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마라. 왜냐면 그만큼 다 금연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요즘 주변에 보면요. 내 주변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다 끊었어요. 아주 과거에 골초라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은 대단한 어떤 계기가 있었거나 건강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주변에 누가 담배만 펴도 그 냄새만 맡아 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그 눈앞의 만족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 어른에게서도 똑같다. 그러면 결국 그걸 유추해서 보면 아이들에게 눈앞에다 어떤 보상, 상을 보여주면서 야, 너 책을 뭐 5시간 읽으면 내가 이걸 해주마 라고 유도하면 그게 당장 얻을 이익이잖아요. 그죠? 우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접고 당장 자기가 더 선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우선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아이가 공부를 알아서 하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보상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눈앞에 닥는 작전은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하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왜 아이들에게 보상을 해줘도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과학적이지 않고 늘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들어온 거, 내가 느낀 거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 자녀 교육을 임해서는 안 되겠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줘도 무방하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은 격려만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노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것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쫓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문제도 된다. 똑같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아이들, 어른이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런 그 눈앞의 이익을 제시해주면 그 놀고 싶은 욕구를 일단 늦춰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일정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뛰어놀고 뭐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이 보상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요. 기존의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서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서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 이거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다음번에는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교육 그 생산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 아이들 그런 보상을 해줄 때 어디에 주는 게 좋냐? 시험 점수가 좋게 나왔을 때 용돈을 주는 게 좋으냐? 결과죠. 아니면 그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그 공부잖아요, 그죠? 그 투입 요인 여기에 그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그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롤랜드 프라이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을 밝히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